오요한나 씨 네. 그 구인 있지 않습니까? 성이 오고 이름이 요한나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 이제 알고 보니까 뭐 MBC 관계자한테 다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MBC가 이제 자기는 들은 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MBC 해명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게 이거예요. 이 기회에 뭐 MBC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분노를 머금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유족들이 이제 그리고 이거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자기네 직장에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MBC가 조사하는 신용도 안 했다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9월달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이루어지지 않고 유서가 나왔는데도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동안 그 희생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온 그런 방송사잖아요. 그렇죠. 약자의 편에 있는 그런데 것처럼. 자기네 그 비정규직 그 사람이 괴롭힘 때문에 사망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그 지인들이 계속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전혀 조치도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이없는데 더 어이없는 거는요. MBC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좌파들이 MBC를 변호하는 그런 현상. 정말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오요한나님이 이제 그 사망 전에 유퀴즈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유퀴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해당 영상이 삭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유퀴즈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퀴즈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유퀴즈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 걔하고 오요한나하고 그 동기 금채림인가 그 두 분을 빼고 네. 나머지 선배 4명이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따로. 이걸 보고 그리고 또 유퀴즈에 대해서 네가 나가서 뭐 할 건데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후배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한 선배들의 그 질투심. 그때 질투심. 그리고 심지어 총 6명밖에 없는데 그 사망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장례식장에도 안 가는 그 뻔뻔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이제 나중에 훗날 전화했더니 한 명은 답을 안 하고 한 명은 야 지금 우리 모두 어려운데 왜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뻔뻔함. 그리고 인스타도 있잖아요. 인스타도 안 닫고 그러니까 인스타 댓글도 안 맞고 심지어 기상캐스터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MBC의 이 사고 대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에요. 얘네들이 무슨 놈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예전에 학폭 있지 않습니까? 학폭에 대해서도 그렇게 거품 불고 정부를 욕했던 게 바로 MBC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학폭이야 뭐 나쁜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미성숙할 때 그랬다고 해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난리를 치던 게 MBC인데 나이 다 처먹은 애들이 집단 괴롭힘을 해서 사람을 또 이제 사망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그 오히려 먼저 진상조사를 하기는커녕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서 막 방어를 치는 현상. 그리고 이걸 갖다 이 클리안 같은 좌빨들이 이걸 커버치고 있는 이런 거. 이거 정말 나라가 망조 같은 겁니다. 이것이 좌파들의 생명의식.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용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면 우린 관심 두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번에 이제 또 MBC의 그 입장을 보니까 일단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고인께서 지금 그 지인분들이 4명이나 이렇게 알렸다. 근데 MBC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못을 박아서 없었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기사가 나기를 분명히 4명한테 알렸다라고 기사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고인이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웃긴 게 원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은 가족들한테도 잘 누구라고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사실 그 주제에 대해서 MBC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만약에 우리가 입장 바꿔가지고 뭐 TV조선 같은 데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극단 선택을 했다. TV조선이 야 그러면 그 4명한테 알렸다는데 4명 이름 누군지 밝혀봐.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MBC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개발자가 일으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대통령하고 끈이 있다든가 뭐 난리 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까지 막 얘기를 했을 놈들이 뭐 지금이라도 유족들이 얘기하면 사실관계 확인 요원하면 뭐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 지들이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먼저 하고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하고 우리가 대처를 잘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집단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클리앙 애들 보니까 진짜 난리 났더라고요. 클리앙은 이거 아직 모른다. 그리고 이게 뭐 지가 못해서 야단 맞은 것 같고 왜 그러냐라고 하고 뭐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참을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고인 모독까지 심상 와. 막 저질렀는데 양아치인데요. 양아치 진짜 너무 양아치죠. 이런 문제를 좀 국민의힘이 이런 것들은 좀 공론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MBC의 이런 비열한 작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주진우 의원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뭐 다 공론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있잖아요. 굳이 MBC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 같으면 TV조선이나 채널 A에서 일어났어도 저도 이제 분개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요. 라고 했을 거였는데 좌파들은 정말 그때 달라. 정말 무서운 애들이었어요. 무서운 애들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MBC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무분별한 유포와 의혹 제기를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예. 다른 차원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MBC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맨날 얘네들 하는 말 이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동안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우려 먹었습니까? 그런 집단이 막상 자기가 당사자가 되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역시 MBC다라는 생각. 그 MBC는 있잖아요. 정말 썩은 집단이라는 게 이번에 정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정말. 심지어 자기 지금 이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꾸 이제 좀 프리랜서라고 강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기 어떤 정식적인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인 것이다라는 거를 약간 은연중에 좀 하면서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계약직 같으면 더 비정규직을 더 보호하자고 해놓은 게 좌파 아닙니까? 원래 MBC 그게 그 자기 그 정체성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쩌 하는 거. 정말 이상한 놈들이고 그 기본소득에 찬성하고 이놈들 왜 그런 놈들이잖아요. 뭐 그렇죠. 문재인의 그 정규직 그 하는 거 찬성했던 애가 다들 좌파들인데 정말 이상한 애들입니다. 정말 이건 너무 진짜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또 이 얘기도 좀 해야겠는 게 어떤 얘기도? 지금 이제 그 난데없이 지금 김경수 김경수 때리기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김경수가 무슨 아주 천하의 물론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게 그 선거 사범이잖아. 사실은. 천하의 나쁜 놈이죠. 천하의 나쁜 놈인데 얘네들은 그 동안에 김경수 편들던 놈들이 사실은 그 드루킹 사건 당시 그게 특검 수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김경수 편들던 놈들이고 김경수 뭐 경남지사 나가라고 막 난리치고 김경수 억울하다고 했던 애들이 이제 와서는 김경수를 욕을 하면서 이제 이거 파리쿡에 올라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김경수가 뭐 우리를 위해서 일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김경수의 시대는 지났다. 지금 시대 정신은 이재명이다. 야, 난 정말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거는 진짜 파리쿡에서 자이트가이스트죠. 시대 정신. 진짜 그렇습니까? 네. 피리어드 스피릿 아닙니까? 시대 정신 이제 독일어로 원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김경수가 얘기한 게 김경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이 뒤에 있다라는 지적이 좀 있네요. 근데 김경수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재명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대충 사과하라는 그런 정도는 정말 저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니 사실 제일 지금 미안해야 되는 게 사실 이재명이고 이재명은 사과를 안 했잖아 거의. 그렇죠. 이재명 사과합니까? 사과 안 하죠. 네. 사과가 뭔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고 그리고 얘는 진정성이 없이 뭐 사과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농담이라는 식으로 받아친 게 너무 많고 예를 들면 뭐 백지 광고 사건 같은 것도 스카이데일리 백지 광고 사건에서도 이재명이 농담으로 한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정말 무서운 놈이에요, 진짜. 뭐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 그래서 민주당끼리 지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 아니 그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 그 시위하는 게 뭐 쪼개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정강훈 목사랑 무슨 뭐 또 뭐 저기 전한길 선생님 뭐 이렇게 뭔 얘기예요? 그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그쪽은 잘 모르는데 전한길 선생님을 막 뭐 이렇게 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어제 있던데 그 빨대양 제가 보니까. 제가 빨대양을 안 봤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사실은 좀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전한길 선생님 뭐 어쨌든 나와서 뭐 말씀하시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겨서 좀 화가 난 거 아닌가 생각도 그렇습니까? 생각도 드네.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무슨 뭐 저기 반으로 뭐 쪼개졌다 뭐 이러던데 그 뭐죠? 무슨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세이브 코리아. 기독교 그거랑 네네. 정강훈 목사랑 이게 뭐 또 뭐 이렇게 네. 나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정광훈과 여의도파는 원래 다르다고 하는 여의도는 세이브 코리아, 여의도는 세이브 광화문은 정광훈 목사 이렇게 되나 보네요. 여의도와 이렇게 여의도랑 근데 그 왜 그 갑자기 이게 또 뭐 저도 잘 나왔죠?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원래 그 가진 게 없는 사람들끼리 분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못 살면 좀 그 서로 먹으려고 싸우잖아. 네. 그런데 이제 잘 사는 집은 넉넉하니까 안 싸우는 거고 지금 어. 이 좌파가 그래서 분열을 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이제 좀 급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정말. 또 속보로 나온 게 내란 혐의에 대해 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이제 배당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뭐냐 최상목 대행이 네. 이제 그 거부권 내란 행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과연 최상목까지 이제 과연 탄핵을 할 것인가? 물론 저는 못할 걸로 보이고요. 그냥 뭐 겉으로 협박을 할지언정 역풍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마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까지도 탄핵까지는 못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 헌법재판소가 뭐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2월까지 이제 뭐 2월 28일까지 뭐 저기 뭐 끝낸다는 끝낸다 얘기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있는데 네. 그건 이따가 얘기하는 거죠? 네, 이따가 또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문영배랑 이런 얘기 하겠다. 나중에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또 하시고 싶은 또 근황 있으십니까? 또 하고 교수님? 싶은 네, 얘기?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여기 그럼 글쎄요 뭐 네네.